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말 이슈 파이팅 정치편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섬뜩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초등학교 5학년 12살짜리가 윤석열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12살짜리가 대통령에게 편지 쓴다면 보통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나라를 잘 부탁해요. 급식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난 1월 5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편지 한 통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개가 됐죠.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깜빵에 있는 윤석열이한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멸공, 일거의 척결, 윤 어게인. 척결이 뭡니까?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뜻입니다. 12살짜리가 정적을 제거할 때나 쓰는 살벌한 군사용어를 사용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를 호국 영웅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윤석열은 이 편지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증오와 혐오가 어디까지 뿌리 내렸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슈파이팅에서는 아예 편지에서 시작해서 법원을 때려 부순 청년들의 분노까지 도대체 대한민국 1020 남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혐오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을 2025년 1월 19일 새벽으로 돌려봅시다. 그날 법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입니다. 당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죠. 우리가 흔히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노년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담장을 넘은 선봉대, 준비해온 벽돌, 의자, 내부에 있던 기물로 법원 현판을 부수고 청사로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죠. 7층 판사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 주축이 바로 2030 남성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영상들을 또 분석해보면 이들은 우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163만 명의 신의 한수, 130만 명의 고성국TV 같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마치 전시 상황실처럼 워룸처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 충격적인 사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유튜버 신혜식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이른바 SOS 문자를 받고 시위대를 법원으로 집결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공권력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분노한 청년들이 하나로 연결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 내란이었던 셈입니다. 이 선동을 제일 먼저 한 인간이 바로 전광훈 목사죠. 전광훈이는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같이 구속영장을 쳤던 신혜식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자, 그들은 이 폭동을 범죄가 아니라 서부 자유항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깜빵에 가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후원금을 받고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풀려난 인간들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난세 의병이라고 믿었던 거죠. 도대체 무엇이 평범했던 20대 청년들을 법원을 때려 부수는 폭도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거대한 젠더 대분열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못 배워서 일베라서 그랬다고 치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한국에서 최근 가장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존 번 머독 기자가 분석한 데이터 들어봤을 겁니다. 거대한 젠더 대분열, 전 세계적으로 2010년 중반 이후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 남녀에 따라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여성은 급격히 진보화되고 남성은 보수화되는 현상이죠. 미국, 독일, 영국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 좀 충격적으로 그 성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념 격차가 다른 나라의 두세 배, 말 그대로 그래프를 뚫고 나가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앨리스 에반스 교수는 이 현상의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미투 운동의 반작용이다. 미투 운동은 여성들을 진보화시키고 정치 세력화했죠. 하지만 반대로 젊은 남성들에게는
잠재적 가해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공포와 반감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로섬 서사입니다.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자신의 기회 박탈로 인식합니다. 특히 경제 성장이 둔화된 시기에 이러한 파이 뺏기 인식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 필터 버블입니다. 알고리즘은 청년 남자들에게 남성이 억압받고 있다라는 조던 피더슨류의 컨텐츠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가부장제 폭로 컨텐츠를 제공해서 공통의 현실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박탈된 권리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 몫이어야 할 당연한 특권들이 부당하게 빼앗겼다라는 분노입니다. 지금 한국의 20대 남성들,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뛰어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성장과 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죠. 이들에게 페미니즘 혹은 성평등 정책은 공정을 해치는 역차별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취업 못하고 힘든 이유가 여성가족부 때문이고 할당제 때문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이죠. 5학년 아이가 멸공을 외치게 만든 그 알고리즘이 20대 청년들에게는 페미니즘이 네 밥그릇을 빼앗았어. 민주당은 나라를 공산화하려 한다. 이런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시사인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약 68%가 남성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48%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산화된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건 안보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투사할 적이 필요하고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그 분노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작년 서부지법 사태 이후 폭동에 가담했던 19살 속칭 투블럭남이라는 그 사람은 징역 5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을 선동했던 유튜버들, 정치인들은요, 정광훈이 혼자 구속되고 나머지는 전부 멀쩡합니다. 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변호해주겠다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감옥에 간 건 결국 이용당한 이 청년들 뿐이었습니다. 이 청년 극우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혐오와 파괴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멸공 외치면 내 얼굴 모릅니까? 척결 쓰면 집값이 잡히나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 세력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계몽하려 드는 태도입니다. 너네가 몰라서 그래. 뭐 좀 더 배워라. 이런 훈계는 반발심만 키웁니다. 대신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 경쟁에서의 고립감은 가짜가 아닙니다. 군 복무를 마친 20대 남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서 남을 짓밟지 않아도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젠더 갈등을 윈윈으로 풀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살 아이가 일거의 척결이란 말을 쓰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고리를 끊어내는 법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다시 그 5학년 학생의 편지를 생각합니다. 일거의 척결. 이 섬뜩한 단어가 적힌 편지지에 이 미친 윤석열은 각별한 감사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20대 청년들에게는 혐오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다음 세대의 손에 혐오의 칼날을 쥐어줄 것인가 아니면 공존의 지혜를 줄 것인가. 2025년 법원 폭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5학년이 다시는 그런 살벌한 글을 쓰지 않도록 이제는 분노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분노의 원인을 치유하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이슈 파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